이어서 지난주죠. 유튜브 방송을 하기 위한 최고의 앱 OBS 스튜디오. OBS 스튜디오 말고 프리즘도 있고 다양한 앱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유료 버전은 camtasia가 최고죠. 네, camtasia 같이 유료 버전 쓸 필요 없고, 여러분들 OBS 스튜디오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제가 볼 때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양질의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OBS 스튜디오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사용법은 잘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OBS 스튜디오에 다양한 목록들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장면 목록이라는 게 있고, 소스 목록이라는 게 있고, 오디오 믹스라는 게 있고, 제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더하기, 추가, 삭제, 순서 바꾸는 거, 이거는 설정하는 거 이렇게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안에 있는 각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거, 개체 크기 설정하는 거, Alt 누르고 드래그 하는 방법, Shift 누르고 드래그 하는 방법,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선 장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 3가지 장면을 만들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면을 만들면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가야 될 컨텐츠들 있죠. 이것도 필요하고, 글자도 필요하고, 로고도 필요하고, 뒤에 들어가는 백 미디어 소스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유튜브 촬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렇게 로고도 하나 만드시고, 미리 여러분이 만들 수 있죠. 이거 파워포인트로 충분히 만들 수 있죠. 이것도 파워포인트로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파워포인트로 만든 거 가지고 포토스케이프에서 충분히 편집할 수 있죠. 이거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3개 장면 정도 만들어 놔라. 메인 카메라 장면은 뭐라 그랬어요? 본인 얼굴이 쫙 나오는 거. 디스플레이 카메라 장면, 여기 화면 보이고, 모니터 내용 보이고, 여기 내 얼굴이 보이는 거. 이 강의할 때 이렇게 얼굴이 보이면서 강의하는 거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고 강의하는 거하고 학생들이 굉장히 다르게 생각해요. 나는 강의할 때 이렇게 집어넣어줘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떨 때 여기 뭔가 이렇게 보여줘야 될 때, 아니면은 이제 내가 이거 좀 영상을 만들었는데 땜빵을 해야 되는데 다른 옷을 입고 있어. 그럼 같이 찍을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그 다음에 이제 초보 유튜버들은 어느 정도 확보될 때까지는 생방보다는 녹방을 많이 하세요. 녹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생방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방송은 다 기획된 겁니다. 기획되지 않고 틀면은요, 그건 방송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내가 보여주는 건데 아무 준비도 없이 막 얘기한다고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 생방을 하든 녹방을 하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한 후에 방송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방송할 때 제일 중요한 거 파워포인트 있죠. 웬만한 건 파워포인트를 다 만들어 놓으세요. 파워포인트에 보면 거기 설명글도 있잖아요. 그렇죠? 강사용 화면 보면 설명이 있잖아요. 거기다 다 써놓으세요. 그리고 그걸 천천히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말이 좀 안 되는 사람도 여러분들 TV에 나오는 아나운서들 있죠? 아나운서들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써놓은 거 읽는 겁니다. 자, 그리고 OBS 거울 현상. 자, 거울 현상이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해하면 되는 거죠, 뭐. 그죠? 여기 듀얼 모니터 사용하라는 말씀 드렸고, 오디오 믹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 보면 맨날 그러잖아요. 소리 들렸어 안 들렸어 막 이런 얘기 하죠. 내가 볼 때는 참 웃기는 것 같아. 이 OBS 방송 보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해. 이게 말소리가. 그러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정지돼 있다 그럼 소리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되는데 무슨 뭐 지금 밖에 안 들리세요? 뭐 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제어하는 방법, 네. 방송 시작, 녹화, 뭐 설정 이런 거 말씀드렸고, 그렇죠? 맨 처음에는 하키 설정할 필요 없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 사용하다가 하키를 설정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 방송 자료 준비. 자, 동영상 옵캠 가지고 보여줄 동영상 있으면 미리 다 캡처를 해 놓으세요. 그 이미지 필요한 거 있으면 캡처 해 놓으세요. 그리고 저작권 확인 꼭 하세요. 뉴스 같은 경우는, 사진 같은 경우는 잠깐 보여주는데 출처를 명기하면은 저작권이 안 걸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음악은요 100% 저작권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작권 없는 음악 어디서 다운받아요? 네, 유튜브에 다운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파워포인트에다 작업을 하세요. 네? 텍스트 삽입하고 이미지 삽입하고 오디오 삽입하고 동영상 넣고 애니메이션 넣고 하면 다 효과 잘 집어 넣어 놓으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터넷을 직접 보여주는 사람. 그것도 파워포인트에 넣어두세요. 넣어놓고 그 파워포인트에다가 링크 있죠? 링크 주소해가지고 딱 클릭하면 갈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가능한 한 방송할 때 파워포인트하고 OBS 이 두 개의 앱만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캡처하고, 그쵸? 다운로드 받고 PPT 글 쓰고 사진 삽입하고 오디오 삽입하고 동영상 삽입하고, 그쵸? 화면 전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녹방을 하는 거죠. 녹화 방송을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윈도우 10부터는 이 기능이 지원됩니다. 윈도우 1 누르면은 여기 바탕에 있는 여기죠. 보시면은 요거 있죠. 요거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 2, 3번은 오빠 크롬 같은 OBS 크롬, OBS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크롬 이 세 개는 반드시 1, 2, 3으로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시면요 윈도우 1, 윈도우 2, 윈도우 3 가지고 얼마든지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OBS를 실행하고 파워포인트를 실행하고 파워포인트 실행한 다음에 슬라이드 띄워놓고 그 다음에 OBS 화면 보이게 하고 메인 카메라 정면 선택한 다음에 디스플레이 카메라 해서 하면은 쉽게 할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쵸? 그리고 녹화된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거 누르면 된다는 얘기. 네. 생방송 하는 방법, 그죠? 생방송은 일단 유튜브에 가서 스트리밍 시작 눌러서 이거 띄워놓은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OBS 에러 처리하는 방법. 캡처. 이제 그 사양이 조금 안 좋은 컴퓨터는 이게 꼭 나오더라고요. 해주시고. 요거는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는 안 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대부분의 그러니까 유튜브 녹방 하는 사람들 있죠. 생방 말고 녹방 하는 사람들은 편집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보는 유튜버 중에서 가장 괜찮은 그 유튜버 방송이에요. 식탁 보감이라고 서적에서는 참깨를 한자로 호마라고 썼습니다. 이 참깨에 대해서 칭찬이 어마어마해요. 신농본초교, 약초에 대해서 써진 책들 중에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여기에 써있기를 참깨는 허약한 사람들한테 좋다. 오장을 보하고 기력을 북돋아준다. 두뇌를 좋게 한다.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는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본초비요, 여기서는 참깨가 정수를 채우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한다. 눈과 귀를 밝게 한다. 머리털을 어떠세요? 너무 잘 만들었죠. 그런가 하면 본초 강목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는 생방을 할 수가 없겠죠. 이건 100% 녹방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효과들 중에서
파워포인트만 사용하면은 웬만한 건 다 돼요. 이라는 책에서는 이거 참깨가 되죠. 열과 이거 덕을 되죠. 풀어준다는 말이 있어요. 네? 자, 이 말들은 요거는 참깨가 안 돼요. 이것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파워포인트 가지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이것도 자, 이 가능하고. 오래된 한의학 이것도 책에 가능하고. 이게 뭐 파워포인트로 만들면 제가 볼 때는 때는 대부분 가능한 거죠. 이런 책들의 가치가 뭐냐면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은 식탁 보관 같은 경우는 다 영상 편집을 할 것 같아요. 그럼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게 빠를까? 아니면은 영상 편집으로 해서 하는 게 더 빠를까? 파워포인트 하는 게 훨씬 빠르고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효과적으로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일단 RC 이용해서 방송에 필요한 사진 소스를 먼저 제작하시고, 또 보여줄 거 있으면 오캠으로 필요한 영상을 캡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방송용 컨텐츠, 사진이면 사진, 그림은 걸 다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있죠. 줌이 사용해서, 그리고 OBS 스튜디오로 영상을 촬영하면 돼요. 촬영한 다음에 부분 잘라낼 거 있다. 그럼 코믹스를 편집하세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썸네일 제작하고, 유튜브에 업로드도 하고, 블로그로 또는 다른 SNS로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전에 보여준 요거 있죠. 서적에서는 참깨를 한자로 호마라고 이거보다 썼습니다. 이것처럼 뭐 완벽하게는 안 되겠고 이거하고 거의 약초에 대해서 써진 책들 중에 가장 오래됐습니다. 여기에 써있기를 참깨는 허약한 사람들한테 좋다. 오장을 보하고 기력을 방송을 북돋아서 하든 두뇌를 좋게 한다. 컴퓨터를 오래 먹으면 사용하든 몸이 가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생산성이죠. 생산성. 얼마만큼 적은 시간을 투입해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결론에 들어가서 SNS 활용을 마치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리지만 소셜미디어하고 매스미디어, 올드미디어하고 뉴미디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지금은 소셜미디어 사회입니다. 매스미디어 사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셜미디어 사회는 누구나 미디어를 퍼블리싱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디어는 두 가지가 있죠. 신문, 그렇죠? 신문. 올드미디어는 윤장기를 통해서 찍어내는 게 신문이지만은 뉴미디어는 이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신문이 되겠죠.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 같은 경우도 영상까지 도전을 하는데, 어쨌든 거기는 이제 영상보다는 신문 쪽에 가깝다고 저는 말씀을 합니다. 블로그, 제가 볼 때는 뉴미디어의 신문 역할은 훨씬, 신문보다 훨씬 더 좋은 미디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을 하기 위해서 안테나도 있어야 되고, 뭐 매스미디어, 올드미디어는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소셜미디어, 뉴미디어는 안테나를 세울 수가 없어요. 안테나 세울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해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안테나보다는 내가 컨텐츠만 잘 만들면 되겠죠. 저는 이제 방송은 유튜브가 방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자들이죠, 기자. 여러분들 방송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기자들이 취재를 해오면은 그 취재해 온 거를 앵커가 떠드는 게
방송이죠. 매스미디어.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뭐예요? 덕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제3자가 떠드는 거죠. 소셜미디어는 본인이 떠드는 거잖아요. 어떤 게 더 리얼하고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저는요,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왜 위점량 시대에 파워블로거라는 거 있죠? 파워블로거가 되면 먹고 사는데 걱정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파워블로거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거의 인정을 못 받아요. 똑같이 맛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글을 올렸어요. 근데 파워블로거가 올린 거는 사람들이 안 믿어. 초짜 블로거가 올린 거는요, 사람들이 믿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만큼 똑똑해졌어요. 멋진 아나운서가 아주 간결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투박하지만 덕후들이 자기가 실제 경험한 거를 얘기해 주는 걸 사람들은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소셜미디어를 해야 되는 거죠. 소셜미디어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 참여 공유라는 걸 통해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등을 타인과 공유하는 거죠. 이제 기존 매스미디어는 일대다지만은 지금 쌍방향 통신 소셜미디어 1인 미디어 인 소셜미디어를 이제 누구나 해야 됩니다. 누구나. 여러분들 기록도 제가 노트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디다 하라 그랬어요? 클라우드에다.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없다. 왜 클라우드 없어요? 블로그가 클라우드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 퍼블리싱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한영 분당 될 수 있어야 되고, 이미지 편집 가능해야 되고, 영상 편집 가능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모르겠어요. 이건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할 수 있죠? 네, 이것도 얼마나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셜미디어를 퍼블리싱 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서 우리 이제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5계명이라고 제가 이제 붙였는데, 자, 5계명이 뭔가 한번 볼까요? 일단은 디지털 사회를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검색해라. 검색은 지식 검색, 앱 검색, 유튜브 검색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록을 해라.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록이 아니라 출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출판. 과거에는 내 대학노트에 기록을 했지만 대학노트에 기록하지 말고 클라우드에 기록을 하세요. 그리고 그 기록한 내용이 남들과 공유해도 된다라고 하면 출판을 하시면 돼요. 디지털 사회에서 출판은 되게 쉬워요. 공개는 출판, 비공개는 메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공개로 설정을 해놔라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출판하라. 그래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밴드, 카톡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이용해서 기록하고, 유튜브도 저는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이유는요, 저의 삶의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유하라. 과거의 석학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판과 메모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공개냐 비공개냐. 공개냐 비공개냐의 차이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기간이 또 필요해요. 최소한 3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은 늦은 정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떤 게 빠른 정보냐?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것들이 빠른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늦은 정보를 접하는 사람이고,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은 빠른 정보를 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과거석학, 미래석학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그 지식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정말 엄청나게 가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참여해라.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직접 해라. 직접. 가장 재밌는 게 말이에요. 지금도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말로 떠드는 사람 따로 있고, 거기도 그걸 갖다가 해주는 작가도 다 따로 있더라고요. 그건 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저는 유튜브도 직접 자기가 핸들링 해가면서,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OBS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래 한글만 할 수 있으면은 OBS 충분히 조작할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일 때 트위터를 비서가 써줬나요? 안 써줬어요. 본인이 직접 썼어요. 진짜 트럼프는 대단한 게 트위터 가지고 김정은이를 만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한테 해주는 거는 소셜미디어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겁니다. 유튜브, 블로그 여러분들 직접 하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메모 하실 거잖아요. 그죠? 메모할 때 블로그에다 메모 하세요. 그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역발상하라. 이거는 조금 창조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창조적인 생각. 여러분, 암호화폐를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 같은 경우도 왜 컴퓨터를 갖다가 어딘가에 놔둬야 되느냐? 그냥 까자. 거기다가 암호화하자.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형 컴퓨터가 만들어졌잖아요. 디지털 세상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아날로그 세상하고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새롭게 뭔가를 창조한다는 건 어렵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발상, 창조력을 극대화하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움직이는 스마트폰이죠. 암호화폐는 해킹을 할 수 없는 장부가 암호화폐죠. 블록체인이고,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가구가 아니라 가전이라고 분류하더라고요. 이 디지털 사회의 5계명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요거에 맞게 검색하라, 기록하라, 공유하라, 참여하라, 창조력을 극대화하라. 늘 고민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시면은 디지털 사회의 리더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디지털 사회 5계명을 꼭 기억하시고, 더 중요한 거, 우리 도구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도구. 디지털로 무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웨어러블 디바이스 반드시 사용하셔야 돼요. 스마트폰 있어야 되고, 노트북 있어야 되고, 데스크탑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화가 아닙니다. 엔드 조건, 얘하고 다 엔드 조건입니다. 엔드 조건. 아니면은 이렇게 노트북 대신에 타블렛.
사실 뭐 노트북이나 타블렛 이거는 여기에 문제가 아니라 운영체제의 문제죠. 요거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이거는 윈도우 운영체제, 그쵸? 얘도 윈도우 운영체제, 얘도 윈도우 운영체제. 얘는 뭐예요? iOS냐 아니면 안드로이드냐, 이것도 iOS냐 아니면 안드로이드냐. 요거는 뭐 기타 운영체제들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어쨌든 간에 디지털 사회, 소셜미디어 사회에 스스로 보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하나 더 레커멘드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코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코딩. 디지털 사회에 코딩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는요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코딩은 뭐예요? 코딩은 컴퓨터라고 하는 돌덩이를 사람보다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게 코딩이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C, 뭐 자바 이런 건 진짜 어려워요. 환경 세팅하는 것도 힘들고, 실제 소스 코딩하려면 굉장히 많은 글자를 써야 되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 루비라고 하는 거, 요새 나오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들은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있으면 배울 수 있어요. 그걸 배우면요 정말 좋습니다. 어쨌든 디지털 사회잖아요. 디지털 사회, 생명을 불어넣지 못하는 타자, 그 다음에 이미지 편지, 동영상 편지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코딩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생이 바뀝니다. 이어서 기말고사 안내하겠습니다. 기말고사는 다음 주 목요일 10시 1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합니다. 10시 10분에서 10시 30분까지는 기말고사 안내 및 사전 준비 사항 점검할 겁니다. 뭘 통해서? 구글 미트를 통해서. 그래서 구글 미트에서 출석 체크하고 이런 내용들을 안내하고, 그 다음에 10시 30분부터 기말고사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컨텐츠 제출을 11시 20분부터 하라고 얘기하는데, 컨텐츠 제출은 다 끝난 대로 바로 제출해 주세요. 빨리 제출하시는 분들 가산점이 있습니다. 장소는 지난번하고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자 준비사항, 파워포인트, 사진 다운받아 놓을 것, 그 다음에 밴드에 로그인 해 놓을 것, OBS 스튜디오에 메인 화면, 사진 설명 화면, 사진 없는 설명 화면이 있죠. 3개 만들어 놓으세요. 영상 만들라고 할 거니까 밴드하고 단체 문자로 소통할 거니까 문자라든가 밴드톡 하면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있으니까. 시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이어서 과제물 안내하겠습니다. 과제물은 간략합니다. SNS 활용 강의 소감과 건의 개선 사항을 200자 이내로 작성해서 이름, 과학번, SNS 활용 15주차 과제 문자를 PDF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하루 동안 수고하셨어요. SNS 활용 강의 잘 들으셨나요? 세상은 무지 바뀌고 있는데 교육은 제자리인 것 같아 시작한 SNS 활용 강좌입니다. 21세기 4차 산업사회, 디지털 사회, 메타버스 사회를
잘 살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커리로 만들어서 진행했지만 많은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죠. 과거는 사람과 사람만 소통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과 사람뿐 아니라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서로 소통하는 디지털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기라고 생각했던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보다 더 각광을 받고 있고, 그 암호화폐를 만드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솔루션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 강의를 듣고 새롭게 펼쳐지는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비대면 시험 모두 100점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